안녕하세요. 우리건설이야기입니다. 기왕이면 촬영할 때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려고요. 방금 이발을 하고 왔습니다. 좀 깔끔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현장 개설 순서 12번째 시간이네요. 현장 직원. 건설 현장에서의 현장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걸 말씀드릴 건데,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그 건설 현장이 뭐 하는 곳인지를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연히 건물을 짓는 곳이잖아요. 건물을 잘 짓기 위해서 최적인 상태로 인원이 구성이 되어진다. 이 개념을 먼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진은 실제로 저희 회사 어느 현장의 조직도입니다. 866세대 수고 직원들이 23명이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데는 1700세대에 30명 딱 있었는데, 당연히 현장 규모에 따라서 인원수가 이렇게 적정하게 배치가 되죠. 실제 현장에서 하는 일은 지금 보시는 이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죠. 전문적으로 해당 공종을 하는 업체가, 협력업체가 따로 다 있습니다. 어느 건설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전문 업체가 일을 잘 하도록 하는 게 현장 직원의 어떤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현장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건물을 어떻게 시공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우선 땅 파고 기초 타설하죠. 그리고 나서 구조물 안치고 조적 쌓습니다. 방수하고 가구들 설치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무 심고 우수관 매설하죠. 전문적으로 땅 파는데 특화된 업체가 있고요. 구조물 만드는데 특화된 업체가 있고, 이런 걸 다 전문 건설 업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문 건설 업체마다 주력으로 하는 건설사가 따로 있기도 합니다. 건설사마다 얼마나 우수한 전문 건설 업체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지금 보시는 그 건설사,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건설사, 이게 어떤 그 건설사의 핵심 경쟁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전문 건설 업체가 그 전문적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해주는 일, 이걸 외주라고 하는데, 이게 현장의 어떤 주된 업무 중에 하나고요. 또 철근, 레미콘, 시멘트 같은 이런 원자재라든지 공장에서 다 만들어진 상태로 현장에 와서 조립만 하는 주방 가구, 일반 가구, 이런 가구들, 이런 걸 자재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외주와 더불어 외주와 자재, 이 두 가지가 현장에서의 일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금액적으로 보나 일적으로 보나 뭐든지. 현장은 이 외주와 자재, 이 두 가지를 잘 계약해주고 일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게 거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사실 복잡합니다. 외주 중에 토공사를 봐도 땅속의 지질 상태가 이러이러하니 이런 공법으로 흙막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알려줘야 되고요.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철근, 배근이나 부재의 두께는 이 정도로 하시오. 거푸집은 이런 거푸집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안내를 해줘야 되고요. 이 부분의 조적벽을 얼마 두께로 해야 되고, 저쪽 부분의 석고보드는 몇 장으로 해야 되고, 화장실은 어떤 크기의 타일을 어떻게 붙이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라는 어떤 그 전문적인 내용으로 공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주문하고 해야 됩니다. 이런 주문을 현장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력업체들 5개, 6개, 7개 이렇게 불러서 이런 현장 설명을 통해서 우리 현장의 특성, 우리 현장에 요구되는 품질 수준, 우리 현장에 요구되는 공정 순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자, 입찰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현장 설명을 하고 전문 건설 업체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계약해주는 일, 이게 1번입니다. 1번. 이걸 공무가 합니다. 공무. 두 번째로 자재 반입시키는 일 써있죠. 규격에 맞는 자재를 반입시키는 일, 이거는 관리직이 맡아서 합니다. 세 번째, 업체가 조건대로 작업하게 하는 일. 이렇게 계약된 업체가 조건대로, 우리가 설명한 것대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게 시키고, 그리고 그거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일. 이게 이제 시공 파트인
기술직들이 합니다. 이게 어떤 현장의 일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품질도 신경 써야 되고 안전도 신경 써야 되고 환경도 신경 써야 되고 보건도 신경 써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현장은 각자 그 맡은 역할을 해주는 이 파트별로 일이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거가 아까 맨 처음 보셨던 전체 현장 조직도인데, 자, 이걸 첫 번째 소장과 총무, 두 번째 관리직, 세 번째 공무, 네 번째 품질, 다섯 번째 기술직, 여섯 번째 안전 및 보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장과 총무. 소장이라고 안 하고 법적인 용어는 현장 대리인이라고 말합니다. 회사를 대신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 이걸 이제 현장 대리인이라고 하고, 현장에서는 보통 뭐 그냥 편하게 소장이라고 부르죠. 규모별로 틀려요. 700억 원 이상에서는 현장 대리인이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일정한 자격이 이상이 되는 사람이 이 정도 큰 규모의 현장 소장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차원인 거고요. 회사별로 뭐 총무가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는데, 저희는 총무가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지역에 총무가 어떤 그 특별히 배치가 돼서 민원 처리를 좀 전담으로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죠. 그 소장과 총무가 어떤 현장의 보직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관리직. 관리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근, 레미콘, 시멘트 같은 뭐 원자재나 공장에서 다 만들어진 자재 이렇게 들여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거를 봐주는 역할은 당연히 기술직들이 하는 거고요. 각종 가구류들 이런 걸 자재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최적의 자재를 적절한 시기에 반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이제 또 관리직의 역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의 역할이 현장에서 일한 만큼 협력업체한테, 그리고 자재업체한테, 그리고 뭐 시멘트 납품업체한테 대금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회계 처리해주는 역할. 이것도 이제 관리직이 합니다. 세 번째 공무. 공무가 전문 건설업체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린 이런 조건으로 입찰해야 합니다. 우린 이런 조건으로 공사해야 됩니다. 우린 이런 조건으로 시공 순서를 정해져 있으니 그대로 들어와서 이 정도 인원을 들여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거가 공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시켜주는 일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알아야 되고 전문적인 기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공무. 네 번째 품질. 시공되어진 상태나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어떤 그 품질 기준에 맞는지, KS 규격에 맞는지, 회사의 지침에 맞는지 그런 걸 이제 확인을 해주는 역할. 이 품질직은 현장 규모에 따라서 이것도 고급 기술자와 인원수는 뭐 2명이냐 3명이냐 1명이냐 이렇게 인원수도 현장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또 있습니다. 5번 기술직. 기술직은 계약된 전문 건설 업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준다는 파트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건축 현장엔 건축직이 뭐 제일 많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비직도 2명, 전기직도 2명, 조경직, 토목직 이렇게 이제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규모가 큰 현장은 건축직도 더 많고 설비직도 3명, 전기직도 3명 뭐 이렇게 배치가 되기도 하고요. 작은 현장은 사람이 더 당연히 좀 적어지고 이렇습니다. 이 담당자들이 전문 업체에게 사전에 근로자 인원 계획, 작업 방법, 자재 반입 계획 이런 걸 이제 같이 의논해 가면서 관리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월 일한 만큼 이번 달은 얼마큼 일했으니까 뭐 얼마야 이렇게 기성금도 산출을 해서 업체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기성 산출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도 이 기술직들이 하게 됩니다. 건축은 건축업체를 당연히, 전기는 전기업체를, 설비는 설비업체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6번 안전과 보건. 안전과 보건직은 법적으로 얼만큼 몇 명을 배치하시오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근로자 수 또는 그 현장의 공사 금액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처음에 뭐 많이 있을 필요 없고 끝날 때 많이 있을 필요 없거든요. 진척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배치하시오. 이렇게 이것도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직도 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현장마다. 자, 이 사진 이제 보실 텐데 건설 회사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1위 삼성, 2위 현대, 3위 대림, 4위 GS, 5위 대우 그리고 저기 쭉 다 나와 있죠. 이게 2019년도에 도급 순위 발표된 건데 이게 한 해 지난 걸 지금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도급 순위는 매년 7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그때까지의 어떤 그 매출액과 기술자 보유 수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정도와 뭐 기술력과 자금과 이런 것들을 다 총 집계를 내서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2019년 7월 달에 발표한 도급 순위고요. 올해 이제 7월 달에 또 새롭게 이제 발표가 되겠죠. 자, 일은 전문 건설 업체나 자재 납품 업체가 다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금 보고 계신 이런 건설사 직원들은 뭐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현장이 처음에 계획된 일정대로 뭐 각종 도면 그대로 뭐 모델하우스대로 똑같이 시공되는 현장은 우리나라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민원이 심해서 자재 파동이 일어나거나 법규가 바뀌어서 뭐 각종 사고가 나거나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공정 순서가 바뀌는 일도 있고요. 또 전문 건설 업체가 부도가 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뭐 수백 가지가 또 넘는 어떤 사유로 당초 계획을 변경하거나 해야 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이런 다양한 경우에 대한 이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뭐 타절하고 새롭게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다 이건 품질을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재시공해야 되겠다 뭐 이런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금 보셨던 그런 현장 직원들이 합니다. 즉시 판단하고 당초 목표로 한 준공 일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장 조직은 직원들의 단합이 그 어떤 조직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날 좀 현장 일찍 끝마치고 근처 풋살 경기장에 가서 한 게임 뛰고 난 후 찍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그런 모습인데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 간에 서로 마음이 맞아야지 이게 중요한 거지 일이 많고 적으면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일이 뭐 아무리 많아도 동료들 간에 마음이 맞아야 스트레스가 없고 단합이 잘 되고 그 조직의 목표로 한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들 보고 싶네요. 자, 오늘 현장의 직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높은 건물에 자재와 부품을 어떻게 적절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이 양중계획이라 그러는데 이 양중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대표적인 게 타워하고 리프트카 이제 요게 있겠죠. 13회 양중계획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